창업자 기본기 333 세 번째 시간, 이번에는 경영과 관련된 3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혹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영서적을 최소한 10권 이상은 읽어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경영 전략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사업에 대한 전략을 세우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많은 유명한 경영학자 중 특히 경영 전략과 관련된 교수님 제가 2분을 한 분 모셨고 또 한 분은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분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터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근무하시는 게리 해머리라는 유명한 경영학의 구루들이십니다. 자, 각각 이분들이 만약에 이곳에 오셔서 창업자인 여러분들한테 자기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설명한다면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 전략적 포지셔닝이라는 이론을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베이커리, 빵집을 차린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아마도 입지나 상권, 전문용어로 목이라 하죠. 이거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 포지셔닝이란 전문용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수록 총 수익이 높아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커브가 사람이 웃는 얼굴처럼 U자형 스마일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중심에서 양쪽으로 벌어질수록 수익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게 있죠? 자, 왼쪽은 일용품이고 오른쪽은 특제품입니다. 일용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급적 싸면 쌀수록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편 특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일수록 더 비싼 가격을 받아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싸면 쌀수록인 것을 저원가 전략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은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론은 쉽지만 이걸 구현하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싸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싸게 할 수 있을까요? 대량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 효과가 있어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큰 자본이 있는 대기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차별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제품보다 월등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디자인 실력이나 기술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또 요원한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희망이 되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차별화나 저원가 전략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했다면 만약에 이 대중이 아니라 그 시장을 틈새 시장으로 좁힌다면 우리는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두가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좋아한다는 말은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제품이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은 대중 시장이 아니라 내가 타겟으로 정한 특수한 시장, 예를 들어서 나이로 나누자면 10대부터 80대까지 있다고 할게요. 10대부터 80대 모두가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0대에서 20대만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겠다. 똑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독특한 니즈와 욕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10대와 20대는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하면 훨씬 더 문제는 더 간단해지고 차별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만약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커리 빵집을 차린다. 그러면 전국에서 1등을 하는 빵집을 차린다는 것은 사실은 내 스스로도 확신을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동네 안에서는 내가 1등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할 만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아이디어를 시장을 좁힌 타겟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 이것을 거점 시장을 하는데요. 이 거점 시장에서 독점하고 1등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창업자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 세분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틈새 시장에서 특제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해볼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클 포터 교수님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게리 해머리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경쟁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과 역량이 무엇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전문용어로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경쟁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차별화된 어떤 자원과 역량이 있습니까? 이 자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역량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은 영업망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여러분께서 전국에서 1등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경쟁을 해야 될 창업자들 또는 기존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경쟁 핵심 역량으로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과거 축적된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이걸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핵심 역량으로 삼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께서 결정하신다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 첫 자를 따서 VRIO, 브리오라고 하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value, 이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부가가치,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량이어야 되고요. 자원과 역량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희소성.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이 가급적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방이 좀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쉽게 그것을 모방하거나 따라오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면 좀 아니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계속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는 조직의 오가나이제이션, 조직의 그게 여러분이 앞에 있었던 VRI가 이게 충족되는 그런 역량이 조직 내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야만이 실제 핵심 역량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걸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교수님을 통해서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략 요소를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업자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하잖아요. 포지션도 비슷하고 핵심 역량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 다 애매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어떤 경쟁 요인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가로축은 앞에서 말했던 전략적 포지션입니다. 전략적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내가 낮은 수준이냐 높은 수준이냐를 먼저 점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측은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이란 것은 자원과 역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와 그 다음에 캐퍼빌리티. 그래서 자원과 역량 0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이게 높은 수준이 높은 것과 낮은 것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4분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전략적 포지셔닝이 높고 핵심 역량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전략적 포지셔닝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여러분의 포지셔닝은 좀 낮은데 우리 회사는 핵심 역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나 해피하게 전략적 포지셔닝도 높고 핵심 역량도 높다면 이 세 개를 잘 융합을 해서 정말 성공적인 을 갖고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만약에 전략적 포지셔닝도 낮고 그다음에 핵심 역량도 낮았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차별하거나 할 거냐는 겁니다. 또는 둘 다 잘 되는 기업입니다. 경쟁사가. 근데 상대방 경쟁사도 전략적 포지셔닝도 높고 핵심 역량도 다 높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차별화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서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초기 창업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똑같은 제품과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그것을 펼쳐내는 방식인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경영학에서 말하는 3대 핵심 경영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포지셔닝, 두 번째는 핵심 역량,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핵심 역량 게리 해멀 교수님께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침체에 빠진 기존 기업이 다시 회생하고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창업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원칙을 뼈대로 삼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